저는 그날 밤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될 여자와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견례를 이틀 앞두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올해 54,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원단을 수출하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사별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딸 하나를 혼자 키웠습니다. 딸 이름은 지혜, 올해 22이 된 제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지혜는 참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으며 다녔고 아르바이트도 스스로 해가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딸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니 지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 있어? 딸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아빠.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말 미안해.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울고 있는 딸을 보니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침묵한 끝에 저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대학 선배야. 진우 오빠라고 아빠한테 얘기한 적 있잖아. 그 남자는 뭐래? 결혼하고 싶대. 책임지겠대.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지혜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빠가 그 남자 한번 만나보마. 그렇게 해서 저는 사위가 될 남자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26살, 키가 178cm 정도 되는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혜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나? 네, 정말 사랑합니다. 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힘들게 살 텐데 각오는 되어 있나? 각오되어 있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벌어서 지혜랑 아이 잘 키우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습니다. 딸이 좋다는데 그 남자가 책임지겠다는데 제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알았네. 결혼 준비 시작하게. 그렇게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 시내 한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건 상견례를 이틀 앞둔 5월 1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며 사장님이 저녁을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준비도 해야 하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자리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하면서 익힌 처세술이었습니다. 저녁은 고깃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소주잔을 기울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적당히 한두 잔만 걸치고 슬슬 자리를 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2차 가볼까?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따라 나섰습니다. 사장님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시내 번화가에 있는 노래방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제법 큰 노래방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익숙한 듯 카운터로 다가가셨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오늘 우리 10명인데 큰 방으로 주세요. 자주 오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쪽의 큰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도우미 좀 불러주세요. 제 표정이 굳었을 겁니다. 이런 자리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분 필요하세요? 우리 10명이니까 5명만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있잖아. 사장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젊은 애들 말고 나이 좀 있는 사람들로 보내줘. 젊은 애들은 튕기기만 하고 노는 맛이 없더라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 각자들 방으로 3명씩 찢어지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의 여자들.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비해 잘 관리된 분들이었습니다. 화장은 진했지만 품위가 있어 보였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라고 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얼굴은 동안이었습니다. 키는 160cm 정도, 날씬한 체형에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아, 네. 저는 김성민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성민 씨, 편하게 놀아요. 제가 옆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2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오고 술이 돌았습니다. 민서라는 그 여자는 능숙하게 제 옆에서 술을 따르고 안주를 집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니 분위기에 적응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즐기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딸만 키우느라 이런 자리 한 번 없었으니까요. 민서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품위를 잃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원단 수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멋지시네요. 부장님이시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분위기로 알 수 있죠. 품격이 다르세요. 빈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술도 제법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질 텐데 그날따라 괜찮았습니다. 노래도 몇 곡 불렀습니다. 민서가 박수를 쳐주며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슬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서 씨, 저랑 나가서 따로 이야기하는 거 어때요? 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민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원래 고객들과 따로 안 나가는데 오늘은 너무 즐겁네요. 성민 씨도 더 알아보고 싶고 오늘만 같이 있고 싶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럼 나갈까요? 네.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께는 먼저 들어간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노래방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가까운 모텔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여자와 단둘이 있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에서 방키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샤워 먼저 하실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였던 탓일까요? 저는 재킷을 벗으며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급하시네요. 천천히 해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자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던졌습니다. 민서도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민서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여자를 품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렸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부드럽게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술 기운에 그리고 황홀함에 취해 민서를 구석구석 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차례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민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웃는 그 얼굴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씻지도 않은 채로요. 성민 씨, 정말 오랜만이셨던 것 같아요. 민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15년 만입니다. 15년이요? 민서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내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후로 딸 하나 키우느라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 민서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혼자 아들 키우고 있어요. 그래요? 네. 남편이랑 오래전에 이혼했어요. 그때 아들이 11살이었으니까 지금 26 됐네요. 같은 처지였습니다. 홀로 자식을 키운 사람. 그 고단함을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노래방에 격일로 이렇게 나와요. 투잡이죠 뭐. 민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요. 어쩔 수 없이 이 일 시작한 지 3년 됐네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자 혼자 악착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6살이에요. 근데 노래방 측에는 39이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일 못 구하거든요. 민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54입니다. 알아요. 아까 사장님이 부르실 때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자식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되었는지에 대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 민서 씨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럴까요? 민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민서, 그게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박민서, 좋은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성민 씨.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모텔을 나왔습니다. 민서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딸은 이미 잠든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딸이 결혼 준비하는 마당에 아비가 노래방 도우미랑 하룻밤을 보내다니.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떨림이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웠던 목소리, 따뜻했던 체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5시.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지혜와 함께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떨려.
지혜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저는 딸을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한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돈댁 어른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돈댁 어른으로 앉아 계신 분, 그 얼굴, 박민서. 이틀 전 모텔에서 함께 밤을 보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민서도 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와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민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서들 앉아라. 저는 민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당혹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틀 전 함께 잠자리를 한 여자가 제 딸의 시어머니라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돈댁 어른이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 그럼 식사 시작할까요? 진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인 듯 젓가락질이 서툴렀습니다. 다행히 지혜와 진우가 분위기를 이끌어줬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혼인신고 하려고요. 예식장도 이미 예약했어요. 축의금은 안 받을 거예요. 조촐하게 하려고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와 민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황급히 눈을 돌렸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어머니, 저도 잘 부탁드려요. 지혜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혜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1시간 정도. 형식적인 이야기들만 오가고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린 어른들끼리 더 이야기할 게 남았으니 너희는 먼저들 들어가 봐.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진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식당을 나갔습니다. 이제 저와 민서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만인가요? 네. 세상 참 좁습니다. 정말요. 우리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의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죠? 민서가 물었습니다. 일단 모른 척 해야죠. 자식들한텐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겠어요. 자식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은 시켜야죠. 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진우 어머니 어땠어? 응? 아, 좋으신 분 같더구나.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되게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 지혜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꾸 민서가 생각나는 겁니다. 상견례 날의 그 당혹스러운 표정,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이틀 전 모텔에서 함께했던 그 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민서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저는 결국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성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그냥 우리 이야기요. 민서가 한참을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시청 앞 그 조용한 술집 아세요? 거기서 뵙죠.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그 술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된 선술집이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서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주요. 소주 2병이랑 안주 좀 주세요. 주문을 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민서가 먼저 물었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요. 상견례 때 민서 씨 얼굴도요. 저도요.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도 자꾸 생각났어요. 성민 씨가.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소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2잔의 소주를 따르고 한 잔을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한 잔 합시다. 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자식들 일은 자식들 일이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들은 알아서 결혼 준비 잘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민서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야기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 더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민서 씨가 좋습니다. 그날 밤이 자꾸 떠올라요. 밤만 되면 외롭고 민서 씨 생각이 나요.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은 알아서 잘 준비하라 하고 우선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알아가면 안 될까요? 하지만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알게 되면 서로 난처해지지 않을까요?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가 먼저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딸만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민서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조금 행복할 자격 있지 않습니까? 민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가시죠. 어디로요? 아시잖아요. 민서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싫다는 내색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저번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저는 민서를 천천히 안았습니다. 민서 씨, 네. 저랑 같이 있어 줄래요? 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더 간절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우리는 오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얽혀 있다가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민서 씨를 더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성민 씨를 더 알고 싶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를 잃고 나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속삭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모텔을 나왔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낮에는 식당 일하고 저녁에는 격일로 노래방 나가야 하고 그럼 제가 시간 맞춰서 연락드릴게요. 네, 그래요. 민서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저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민서의 일정이 빠듯할 때는 2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주로 제가 민서의 집 앞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민서가 사는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빌라였습니다. 타세요. 네. 민서가 차에 올라타면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강변 드라이브를 하거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대부분은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하고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성민 씨는 딸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어느 날 민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전부니까요. 부러워요. 저희 아들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자기 생활 바쁘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도 아들이 건강하고 잘 크고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가끔은 외로워요. 민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민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저 있잖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민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민서 생각, 집에서 딸이랑 밥 먹을 때도 민서 생각, 자기 전에도 일어날 때도 민서 생각. 이게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54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한편으로는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와 이러고 있다는 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민 씨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민서가 자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 만나는 날만 기다리면 버틸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민서 씨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짊어진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11월이 되었고 지혜와 진우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민서를 만났습니다. 강변의 조용한 카페에서요. 결혼식이 고지네요. 민서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빠르죠? 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민 씨, 네.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대로 계속 숨어서 만날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성민 씨랑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숨어서 만나는 게 이제 지쳐요. 민서 씨,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성민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민서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맙시다. 정말요? 네. 우선 결혼식은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이야기합시다.
네.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예식장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지혜가 원한 대로 조촐하게 준비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양가 친척 몇 명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어때? 지혜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무릎에 앉아있던 것 같은데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아빠, 울지 마세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너 키우는 게 행복이었는데. 그래도요. 앞으로는 아빠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잘 자라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와 진우가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서도 반대편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간단한 패백을 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동남아로 일주일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들도 잘 다녀와. 민서와 저는 떠나는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민서 씨도요. 언제 이야기할까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아이들도 신혼 분위기에 적응할 테니 그때 부르죠. 네, 그래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저도요. 지금 나올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밤새 함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치른 안도감. 이제 곧 자식들에게 우리 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 모든 게 좋았습니다. 성민 씨. 네. 사랑해요. 민서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민서 씨. 저도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54과 46. 늦은 나이였지만 우리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12월 중순,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혜와 진우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신혼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그래, 너희들은? 네, 저희도 잘 지내요. 진우가 요리도 잘해요. 그래, 다행이구나. 통화를 끝내고 나면 저는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제 곧 말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서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민서가 노래방 일을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일하기 싫어요. 성민 씨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민서가 말했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도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아들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독립했고요. 그럼 더 외로워지시겠네요. 아니에요. 성민 씨가 있잖아요.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민서가 더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만나도 모자랐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고 밤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말하자고. 12월 20일 저는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진우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이야기인데요? 와서 들어봐. 중요한 이야기야. 네, 알겠어요. 그리고 민서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서 씨, 이번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떨려요. 저도요. 하지만 해야죠. 네, 알겠어요.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12월 23일. 하늘은 흐렸고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점심때쯤 지혜와 진우가 왔습니다. 아빠, 어서 와라.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근데 아빠, 무슨 이야기예요? 지혜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한 분 더 오실 거야. 누구요? 잠시 후에 알게 될 거야. 30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민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지혜와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그게...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앉으세요, 다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와 민서가 한쪽에, 지혜와 진우가 반대쪽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진우야. 아빠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사실은 아빠가 민서 씨를 만나고 있어. 네.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연애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지혜와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장인어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나와 민서 씨는 연인 관계야. 어머니? 진우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이게 무슨... 아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언제부터였어요? 상견례 전부터였어. 상견례 전부터요? 그래.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상견례 이틀 전에 우연히 만났어.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만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상견례 날 보니 서로 사돈댁 어른이더라. 처음엔 우리도 놀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됐어. 말도 안 돼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제 시어머니랑 아빠가 연애를 한다고요? 지혜야.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돈끼리 연애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할 거예요. 지혜 말이 맞아요, 장인어른. 진우도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야. 아빠도 안다. 그럼 왜 이러세요?
하지만 아빠도 사람이야, 지혜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5년 동안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아빠 인생은 없었어. 오직 너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근데 이제 너도 시집 갔잖아. 아빠도 이제 좀 살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왜 하필? 지혜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성민 씨가 좋아. 정말 사랑해. 어머니. 진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15년 동안 너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어.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넌 모를 거야. 엄마. 근데 성민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어. 오랜만에 설레고 웃을 수 있었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해해줘. 엄마도 사랑하고 싶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둘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야, 너도 괜찮겠니? 네. 지혜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둘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혜야, 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아빠를 미워하지는 마라. 아빠도 고민 많이 했어. 알겠어요. 지혜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진우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민서만 남았습니다. 민서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거예요. 저는 민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애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식들 착하잖아요. 민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성민 씨, 네. 후회 안 하시죠? 당연하죠. 민서 씨랑 함께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2월 30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일 시간 되세요? 응, 왜? 저희가 아빠 댁으로 갈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민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서 씨, 내일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애들이 답을 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반대할까? 찬성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지혜와 진우가 왔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민서도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혜와 진우의 얼굴이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빠,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우랑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좀 어색해요. 하지만 진우가 말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지혜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어머니, 저희가 일주일 동안 법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도 봤어요. 그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사돈관계는 혈족도 아니고 인척도 아니라서요. 그렇구나. 물론 주변 시선은 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고요.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부모님들이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우야, 장인어른 어머니, 저희는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거 찬성합니다. 정말이니?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생각해보니 아빠도 이제 좀 행복하셔야죠. 지혜야, 15년 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재혼도 안 하시고 연애도 안 하시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빠도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고맙다, 지혜야.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회사 일하느라 바빠서 어머니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장인어른이랑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우야, 고마워. 민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넷은 그렇게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결혼하실 거예요? 결혼은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좀 그럴 것 같아. 주변 눈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냥 같이 살 거야. 살림 합쳐서. 혼인신고는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일단은 그냥 함께 지내는 걸로.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우리 넷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새해 첫날, 가족이 함께한 식사였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머니,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두 분 응원할게요. 행복하세요. 고맙다, 진우야. 장인어른도 어머니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앞으로 20, 30년은 더 사실 텐데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식사를 마치고 지혜와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들도. 둘이 나가고 저와 민서만 남았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민 씨, 꿈만 같아요. 저도요. 정말 이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애들도 찬성했잖아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민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민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민서 씨. 네. 우리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네, 꼭 그래요.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함께 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살던 빌라를 정리했습니다. 짐을 싸고 전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월 초 민서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큰 짐은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살림살이 약간. 이게 전부예요? 네. 별로 없어요. 그럼 새로 사야겠네요. 옷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고. 괜찮아요. 있는 거로 충분해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니까 새 출발하는 의미로 새로 장만해요. 고마워요, 성민 씨. 우리는 주말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민서한테 옷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가방도 사줬습니다.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서 씨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예쁜 게 있어요. 예쁘죠? 제가 보기엔 제일 예뻐요. 민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서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성민 씨,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요. 응, 지금 일어나요. 식탁에 앉으면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회사에 출근하면 점심때쯤 문자가 왔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오늘 메뉴 뭐예요? 아직이요.
지금 먹으러 가려고요. 민서 씨는? 저는 식당에서 먹었어요. 오늘 김치찌개 끓였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먹고 싶네요. 저녁에 해줄게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녀왔어요. 힘드셨죠? 샤워하고 오세요. 저녁 곧 차릴게요. 네. 샤워를 하고 나오면 식탁에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민서 씨는? 저도요. 손님들 많이 오셨어요. 요즘 장사가 잘 돼요. 다행이네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좋았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 그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함께 TV를 봤습니다. 민서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민 씨, 응?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이제 매일 느끼면 되죠. 네.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하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민서의 체온, 민서의 숨소리, 민서의 존재 자체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성민 씨. 저도 사랑해요, 민서 씨. 그렇게 속삭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뭐?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지금 2달 됐대요. 그래. 축하한다, 지혜야. 고마워요, 아빠. 민서 어머니한테도 전해주세요. 그럴게. 전화를 끊고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우리 곧 할아버지, 할머니 돼요. 네. 정말이요? 지혜가 임신했대요. 어머, 정말이요? 민서가 놀라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우리 손주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온다는 소식. 그게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민서와 함께한 지 5개월.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상무로 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상무님.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저 승진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민서가 뛰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상무가 됐어요. 대단해요, 성민 씨. 다 민서 씨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성민 씨 실력이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제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맙다, 지혜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9월이 되었습니다. 민서와 함께한 지 8개월. 어느 날 저녁 민서가 말했습니다. 성민 씨, 저 생각해 봤는데요. 뭐요? 우리 결혼하면 어때요? 정식으로. 결혼이요? 네. 이제 아이들도 다 찬성하고 우리도 오래 사귀었잖아요. 민서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정말요? 네. 민서 씨랑 정식 부부가 되고 싶어요. 고마워요, 성민 씨.
민서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큰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나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말 우리는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신랑 성명 김성민, 신부 성명 박민서.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55과 47의 늦은 결혼.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서 씨, 아니 이제 아내. 네, 남편. 우리는 웃으며 구청을 나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그러게요. 기분이 이상해요. 좋은 쪽으로요? 당연하죠.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축하해요, 민서 씨. 아니, 아내. 축하해요, 남편.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그날 저녁 지혜와 진우 부부를 불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엄마 축하드려요. 고맙다, 지혜야. 이제 정말 가족이 되신 거네요. 그렇지.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게.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11월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아빠, 이제 9달 됐어요. 그래, 이제 곧 나오겠구나. 네, 다음 주쯤 예정일이래요. 건강하게만 나와다오. 걱정 마세요, 아빠. 일주일 후 지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민서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아빠,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우리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마이너스, 응애 마이너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정말요? 네. 3.2kg이에요. 우리는 모두 환호했습니다. 우리 손주다. 저는 민서와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민서 씨. 저도 할머니가 됐어요. 잠시 후 지혜가 나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은 환했습니다. 아빠, 민서 어머니 봤어요? 우리 아기. 응, 봤어. 정말 예쁘더라. 건강하게 나와줘서 고마워, 지혜야. 민서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가 보였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그러게요. 저와 민서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새 생명,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성민 씨, 네. 이 아이가 크면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글쎄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늦게 사랑을 만났다고, 그리고 가족들의 축복 속에 함께하게 됐다고. 좋네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진실이니까요. 우리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함께 12월이 되었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함께한 지 1년, 결혼한 지 2달.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노래방에서 만났던 그날부터 상견례에서 서로를 알아봤던 그 순간, 숨어서 만나던 시간들, 자식들에게 고백했던 날. 하지만 모든 걸 이겨내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트리에 불을 켜고
샴페인을 마시며 성민 씨, 네, 올해도 행복했어요. 저도요. 내년에도 행복할까요? 당연하죠. 계속 행복할 거예요. 저는 민서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네, 꼭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세상을 덮는 눈, 눈이다. 민서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예쁘다. 그러게요. 우리는 함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따뜻한 집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7년, 우리는 다시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해변, 올해도 왔네요. 네, 작년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오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약속해요. 매년 여기 와서 해돋이 보자고. 좋아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해, 희망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민서 씨.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성민 씨. 우리는 입 맞췄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55과 47.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가장 젊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하게, 당당하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함께, 끝까지.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4세 다시 찾은 사랑, 딸의 시어머니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서를 만난 것, 민서와 함께하기로 한 것, 모든 게 제 선택이었고 저는 그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손주들이 다 자랄 때까지,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영원히, 함께.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